이번 현역가왕3 준결승전 이후에 정말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고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실 이 현역가왕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만 들어와도 이번 준결승전 1차전은 누가 압도적이었고 누가 상대적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중들의 반응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번 9회차 방송 전곡 듣기가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메인 사진에 빈예서 양의 얼굴이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빈예서 양을 응원해서 무조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달을 드리는 부분인데 빈예서 양이 이 메인 썸네일 사진을 차지한 이유가 있어요. 보면 홍자 씨가 9.5만, 차지연 씨의 둥지가 32만. 근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차지연 씨의 둥지가 압도적인 1등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빈예서 양이 3등을 했음에도 유튜브 이번 회차 조회수는 압도적 1위입니다. 43만 회를 기록했어요. 솔지가 12만 회, 홍지윤이 10만 회, 금잔디가 9.4만, 소유미가 3.7만, 이수연이 19만, 강희연이 10만, 김태연이 13만, 구수경이 12만, 김주희가 5.6만. 요렇게 조회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스터들의 평가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부분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단과 대중들의 반응이 똑같은 건 첫 번째는 뭡니까? 홍자, 차지연 두 사람의 실제 승패 결과가 대중들의 반응도 똑같이 나뉘었다. 9.5만 회 대 32만 회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빈예서, 솔지 두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지 씨가 패배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인 유튜브 조회수의 반응만 봐도 43만 회 대 12만 회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독특한 건 이제 대중들의 반응과 조금 나뉘는 결과가 있어요. 이번엔 금잔디 씨가 9.4만 회, 홍지윤 씨가 10만 회입니다. 여러분, 홍지윤 씨의 팬덤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7주차 국민투표에서도 홍지윤 씨는 1등을 차지했습니다. 홍지윤 씨가 현역가왕3에 나오고 나서 1회차 때 3위를 차지한 거 그리고 2주차 때 2위를 차지한 거 외에는 전부 다 1등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팬덤 파워가 큰 겁니까? 그런데도 금잔디 씨의 노래와 조회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야, 빈예서 팬덤빨로 이렇게 조회수 얻는 거잖아. 과연 그럴까요? 이게 팬분들만 들어서 이 정도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유튜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지 못해요. 이 방송을 보시거나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라이트한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조회수로 몰리곤 합니다. 이번 빈예서 양의 비 내리는 영동교는 빈예서라는 이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무대 자체만으로 43만 회가 나올 만한 평가를 받을 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지윤이라는 막강한 우승 후보, 막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가수도 금잔디 씨의 유튜브 조회수와 6,000회밖에 차이가 안 나요. 10만 회 대 9.4만 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홍자 씨 팬덤 어떻습니까? 홍자 씨 팔로워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현역가왕3에 나온 트로트 가수 중에서 거의 탑급일 거예요. 그런 홍자 씨도 9.5만 회를 기록했고 차지연 씨는 트로트를 처음 도전하는 뮤지컬 가수인데도 32만 회를 기록했다. 그러면 대중들의 반응이 어디로 쏠리게 됐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결국 홍자, 금잔디가 탈락하고 서주경 마스터의 심사 논란이 더욱더 지금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상세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서주경 씨는 금잔디 씨와 관련이 있겠지만 홍자 씨는 어떻습니까? 홍자 씨의 이번 한마는 대동강 무대는요. 마스터들에게 굉장히 아쉬운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마스터들의 반응은 솔직히 이 준결승전까지 올라왔을 때는 두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대중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 차지연 씨의 무대를 보고 야, 차지연 마스터들이 엄청나게 밀어줬다. 이번에 무대도 형편없었는데 차지연 무대를 보고 밀어줬다 라고 하기에는 관객평가단의 점수, 저 역시 유튜버 중에 리뷰어로서 봤을 때의 평가, 다른 유튜버들의 평가 역시 이번 차지연 씨의 무대만큼은 정말 훌륭했다라는 호평이 일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현미 마스터의 평가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게 트로트냐, 그냥 공연이잖아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판은 별도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차지연 씨의 무대가 홍자 씨의 무대보다는 압도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노래 선곡만 듣고도 이 레전드 마스터진에서는 아유, 또 똑같은 거 하네 라는 반응이 많았고, 실제로 이 시청자분들의 반응 역시 홍자 씨의 노래 선곡이 드러나자마자 아, 지겹다 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홍자 씨가 지겹다라는 반응을 들을지언정 사실 노래 실력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럴 수 없는 가수란 말이에요. 미스트롯이라는 정말 최초의 트로트 오디션에 나와 무려 진선미를 차지한 그런 가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5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거 홍자 씨가 노래 실력에서만큼은 지겹다라는 평가를 들을지언정 노래 가창력만큼은 비판에 들어서는 안 되는데, 서주경 마스터 표정이 이미 첫 소절부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서른도 마스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제가 홍자 씨가 초반부터 마스터들에게 밉보이고 있다라고 느껴졌다면 아마 제가 당연히 비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홍자 씨는요, 심사를 거듭할수록,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실력에 대한 논란이 뭔가 굉장히 좀 거대해졌고 마스터들의 평가도 굉장히 박해져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 음이탈이냐, 아니면 노래 컨셉이냐, 아니면 창법 스타일이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사 온전히 제대로 된 창법이었다 하더라도 많은 대중들과 시청자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이게 뭔가 음이탈처럼 들린다라고 한다면 바꿔야 하는 여지가 있잖아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홍자 씨는 똑같은 컨셉의 노래로 똑같은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니 당연히 시청자분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낼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노래를 못 따라간다라는 이 마스터단의 평가도 나옵니다. 주현미 마스터는 아예 듣고 있던 이어폰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들을 가치도 없다, 막 이렇게 내다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 중에. 그 정도로 레전드 마스터나 일반 마스터 후배들이나 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홍자 씨의 패색이 짙어지는 순간이었고, 서주경 마스터는 듣는 내내 야, 이거 어떡하냐 라는 반응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주현미 마스터의 성대결절에 대한 질문에 독감에 걸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마저도 실력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혹평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 홍자 씨에 대한 논란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천기가왕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관련 기사가 전무했다, 이러기 어렵잖아요. 저는 이건 철저히 제작진에서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작진의 어떤 의도가 조금은 있었나? 아니, 왜냐면 온라인상에서 또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큰 사건들은요 보통 기사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기사화가 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게 참 의외이고, 이번에도 지금 뭐 성대결절 아니었냐, 뭐 목소리 상태가 안 좋지 않았냐라는 말이 실제로 마스터들 사이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이 내용이 기사에 담기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작진 입장에서는 홍자라는 나름의 이 트롯계의 거물이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대국민 투표도 시작부터 2등을 달렸던 홍자 씨입니다. 매 주차 한 계단씩 떨어졌어요. 3, 2위, 3위, 4위, 5위, 7위.
그러다가 6주차에선 아예 10위권 밖으로, 이게 천기가왕 사건 이후입니다. 그리고 7주차의 탑7 안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홍자 씨의 지금 탈락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어요. 아마 제작진도 또 마스터단도 머리가 굉장히 아플 겁니다. 야, 이거 홍자 씨가 계속하여 실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언제까지 합격을 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예상처럼 저 역시 홍자 씨가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집기 한 판에서 엄청난 무대가 나오지 않는 한은 좀 탈락이 유력해지지 않았나.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응이 뜨겁죠? 바로 금잔디 씨와 서주경 마스터의 논란 되겠습니다. 자, 금잔디 씨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요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 국악 트로파 대 정통 트로파의 대립이 있다. 파벌 다툼이 있다. 서주경파와 주현미파가 있다. 판소리 미녀로 다져진 이 발성을 갖고 있는 트로트 가수들을 서주경 마스터는 예술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런데 정통 트로파인 주현미파는 오랜 시간 트로트의 정체성을 지켜오다 보니 국악 특유의 발성이 트로트의 맛을 흐린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주경 마스터가 심사할 때마다 이들 사이에 끼어들어 해방을 놓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금잔디 씨의 논란거리에 서주경 마스터의 입지가 굉장히 좀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두 분의 입장을 상당히 중립적으로 앞선 영상에서 다뤄드렸는데 너 금잔디 팬이냐?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팬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금잔디 씨가 탈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되었던 상황만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서주경 마스터는 좀 더 창법에 어떤 무대 관객 매너, 어떤 이런 노래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가창력에 많이 집중을 했고, 이 금잔디 씨 같은 정통 트로파들은 트로트라는 게 가창력도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은 흥 또는 한 이런 것들을 담아서 관객들과 얼마나 호흡하며 소통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따지는 정통 트로파 입장이다 보니 이렇게 대립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저는 개인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서주경 마스터의 심사평에 대한 비판 논란이 있어요. 이건 뭐 심사도 아니고 사람을 아예 깎아내리는 평가다. 나도 음악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듣는 사람마다 가지각색으로 다르게 들릴 거다. 마치 심사위원이 전부 본인 생각과 똑같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면 이거는 정말 보고 싶지 않다. 인격 없는 사람을 마스터로 세워두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금잔디 씨가 나는 금잔디화 되어 있는 노래니까 못 바꾸겠다 라고 당당히 거부를 하다 보니까는 이 서주경 마스터가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대변을 하는데, 이걸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서주경 마스터 혼자만의 생각을 왜 이 옆에 있는 선배 마스터들을 끌어오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잔디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이 현역가왕 대국민 투표에서 10위권에는 계속 들어오던 그런 가수예요. 왜냐하면 26년 차의 경력에 팬덤이 이미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뛴 행사와 본인이 말한 이 고속도로 메들리, 요번에 혹평을 받았지만 이 고속도로 메들리 앨범만 30개가 넘게 발매를 한 그런 가수예요. 그러니 순위가 차근차근 올라갔단 말입니다. 9위에서 6위에서 4위까지 올라가고 나중에는 갑자기 6주차에 이렇게 8위까지 떨어지고 탑7 안에는 결국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금잔디 씨가 확률적으로 탈락할 뻔했느냐? 위기는 갈지언정 저는 애당초 이 금잔디 씨가 사실 탑10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팬심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대국민 투표 10위권 안에 무조건 들어오던 사람이었고 팬덤의 규모가 크고 제가 생각했던 탈락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번 금잔디 씨의 이 반발 사태가
여론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서주경 마스터도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은 왜 대드냐? 한 명은 왜 그렇게까지 악평을 했냐? 하지만 사실 금잔디 씨의 국민판정단 점수는 홍지윤 씨의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55점의 홍지윤 씨의 국민판정단 점수보다 75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인 스스로가 뭔가 자부심이 더 단단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다시피 이 현역가왕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의, 매너 이런 걸 많이 중요하게 보세요. 특히 트로트를 좋아하는 분들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저렇게 심사위원에게 대들려고 나온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서주경 마스터가 결국 저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박하고 혹독하게 심사평을 하더니 그대로 돌려받았다. 굉장히 의견은 나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악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주경 마스터도 마치 미스트롯 시리즈의 박선주 마스터처럼 계속하여 그런 비판의 프레임이 앞으로도 씌워질 가능성이 크고 금잔디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단에게 반박하는, 대드는 그런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제작진과 마스터단 입장에서 금잔디 씨를 올리려 할까요? 금잔디 씨의 고속도로 메들리가 굉장히 이번 무대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마스터들의 판단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잔디 씨가 서주경 마스터의 심사를 꼭 참고 듣고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다면 오히려 이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이거보다 높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당연히 선배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 심지어 마스터들에게 대들었다라는 건 이 군대로 따지면 하극상 아닙니까? 이 이미지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홍자 씨는 실력 때문에, 금잔디 씨는 이번 반발 논란 때문에 아마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팽팽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논란거리가 끊임없이 나오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솔지 씨와 대결을 펼쳤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솔지가 이긴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솔지 씨가 잘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소신 말씀드릴게요. 빈예서양이 승리할 만했지만 점수차는 좀 더 좁혀졌어도 저는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지금 빈예서양이 솔지 씨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점수 차이가 제법 낮지 않습니까? 물론 뭐 다른 가수들과 놓고 비교한다면 그 정도의 점수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빈예서양과 이 솔지 씨의 대결 결과 점수는 181점 대 79점이었습니다. 국민판정단의 점수가 59점이고 빈예서양은 71점이니까 이 비율로 놓고 본다면 사실 110점 대 20점이 아니라 뭐 그 이하로 점수차가 좁혀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결론은 빈예서라는 10대 가수가 어찌됐건 점수의 격차를 떠나서 더 잘 불렀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이수연 양과 빈예서 양이 대결을 했을 때 빈예서 양이 이 정도로 점수 차이가 날만 했느냐라는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이번 솔지 씨와 빈예서 양의 무대도 저는 이 점수 차보다 더 좁혀졌어도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빈예서 양의 팬분들이 섭섭하게 받아들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리뷰를 하는 리뷰어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빈예서 양이 충분히 이길 만했다. 이수연 양하고 대결했을 때도 제가 빈예서 양이 이수연 양에게 패배할 수 있다. 이수연 양이 더 선곡에 있어서 잘 어울렸고 더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고 좀 더 잘 맞게 불렀다. 하지만 점수 차이가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이번 빈예서 양은 충분히 승리할 만했다. 하지만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점수 차이는 이것만큼 벌어지지 않았어도 저는 받아들였을 거다. 이수연 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사를 보면 홍자가 꼴찌인데 이수연이 2위다. 결승 직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준결승 라운드 1라운드에서 이수연 양이 소유미 씨를 상대로
굉장히 뭐 어찌 본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차지현 씨가 아니었다라면은 사실상 이수연 양이 1등 무대 아니었습니까? 마스터 점수로 말이죠. 빈예서양이 탑3 안에 들어갔고요. 차지현 씨 노래 무대가 훌륭했지만 이수연 양보다 저만큼 앞섰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양이 왜 차지현 씨에게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느냐. 차지현 씨가 이수연 양보다 노래를 더 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많이 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차지현 씨의 노래 무대 훌륭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고 싶어요. 김태현 양의 이 동반자 무대의 선곡은 사실상 설날 특집 방송은 아니지만 설날 분위기에 맞춘 굉장히 대중적인 곡을 골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누가 이런 컨셉을 얘기한 겁니까? 애시당초 제작진이 제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제작진이 이번 설날 맞이해서 국민 트롯 대첩 한번 하자. 말 그대로 국민송 부르자. 그러니 당연히 김태현 양 입장에서는 유명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노래를 선곡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자신이 보여주지 않았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신나는 무대를 선곡을 한 겁니다. 그게 태진아 씨의 동반자 노래가 된 거예요. 동반자 노래가 사실 뭐 어느 부분에서 가창력을 보여줘야 하느냐?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합니다. 태진아 씨 노래 자체가 그 특유의 긁는 목소리와 좋은 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가창력을 논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태현 양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허스키한 목소리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국악 트롯의 느낌이 담백하게 뻗어져 나오면서 김태현 트롯이라는 그 장점이 동반자에서는 보여지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김태현 양은 뭐로 극복했습니까? 화려한 퍼포먼스로 극복을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서 심사평이 참 애매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박현미 씨가 그러한 말을 하죠. 목소리 기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태진아 선배님의 벽이 높았다. 그러니까 태진아 씨의 원곡이다 보니까 태진아 씨밖에 안 보였다. 그거를 김태현 양이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곡 선정의 내막은 사실상 제작진이 제시한 노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제작진이 처절한 노래 불러라, 슬픈 노래 불러라 하지 않았잖아요. 설날이니까 분위기 한번 빵빵 띄우는 노래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번에 이 12명이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신나지 않은 노래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가 지금 머리에 치듯이 기억을 해보면 뭐 홍자, 홍지윤 뭐 이런 가수들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최소한 미디엄 템포를 띄면서 아주 신나는 빠른 노래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리듬감 있는 노래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김태현 양도 홍지윤 씨 같은 노래를 불렀으면 훨씬 많은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원곡을 고르게 된 배경이 제작진의 어떤 상황 설정 때문이었다. 이재 씨가 전 제대로 된 심사평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양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줬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가 아니지만 김태현의 동반자는 이런 컬러구나 라는 걸 선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희연 씨도 그래서 땡벌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태현 양은 원곡의 느낌이 너무 강해서 안 보였다라고 했고 강희연 씨의 땡벌은 칭찬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점수 차이를 보세요. 국민판정단은 강희연 씨가 앞섰습니다. 77점이죠. 53점 대 73점. 솔직히 전 이것도 소신발언하자면 김태현 양도 잘했지만 아무래도 무대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무대에 짬밥이라는 것이 있고 인생의 짬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강희연 씨가 신나는 무대를 할 때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을 가거나 이런 뭔가 경연이 아닌 콘서트 같은 자리에 있을 때 아무래도 어른들이 이 경험치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희연 씨가 그 장점을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연예인 판정단의 점수가 국민 판정단의 점수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국민 판정단의 점수 정도 차이가 나려고 했다면 제가 볼 때는 뭐 한 70점 대 60점, 최소한 뭐 80점 대 50점 이 정도 차이는 났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김태형 경력이 20년이 훌쩍 넘지 않습니까? 마스터로 나왔어야 되는 사람이 왜 참가자로 등장했냐, 이런 말들이 초반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금잔디 씨가 요번에 평가를 받게 돼서일까요? 아시겠지만 홍지윤 씨와 맞붙게 되면서 결국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판소리가 묻어나지 않게 홍지윤 씨는 노래를 굉장히 잘했다. 마스터들의 극찬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금잔디 씨에게는 이제 엄청난 혹평이 쏟아집니다. 주현미 마스터가 실력은 인정하지만 준결승 무대인데 고속도로 메들리 3곡을 불렀다. 한 곡이라도 제대로 들었으면 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속도로 메들리로 노래를 정신없이 불렀다. 노래 하나라도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면서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공감하지 못하겠다. 왜 저렇게 날석에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 논란 중에서도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지금 이 서주경 마스터와의 사례잖아요. 서주경 마스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금잔디 씨를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지켜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이 하루 이틀 인연이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요, 합동 무대도 굉장히 많이 섰습니다. 행사도 굉장히 많이 섰고 방송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렀었던 경우도 많고 두 사람의 인연이 최소 수십 년이에요. 10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